자,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관계로 우리 한국 증시는 휴장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참 아쉬운 거는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으면 분명히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빼고 다른 아시아 증시, 뭐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하여간 전부 다 상승했고요. 그 이유는 간밤 뉴욕 증시가 정확하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오전장에는 완전 처박았어요. 이게 그 지난 주말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섹션 899, 이거 이제 미국 증시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세금을 최대 20%까지 때리는 그런 법안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도 전부 알아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자기네 주요 수입 중에 하나인 수수료, 그리고 IB 자문료 이런 게 줄어들까봐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반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반전되면서 강세장으로 뒤집어졌는데, 그 이유는 역시 또 트럼프의 마우스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거 왕서방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국이 약속 안 지키고 버팅기면은 아예 지금까지 작성한 협상문 다 찢어버리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럼 관세도 다시 140% 거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내가 시진핑하고 전화통화로 미중 관세 협상을 마무리 단계까지 갈 그런 단계에 왔다. 그래서 마치 양국 정상이 사인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뭐가 완성된 것처럼 또 이렇게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백악관 측에서도 나서가지고 이제 6월도 됐는데 이 6월 안으로 미중 정상회담도 반드시 성사시킬 그런 의지를 표방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시진핑 측의 결정뿐이다. 이렇게 또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이제 전강 후약, 아니지 반대지, 전략 후강으로 이제 어제 밤에 개장 보고 주무신 분들은 새벽에 마감 보고서 아니 갑자기 뭔 놈의 반전 드라마가 또 일어났나 의아하셨을 텐데, 결국은 또 주연, 각본, 연출 전부 트럼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월가는 이미 트럼프라는 어떤 대형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식으로 이제 세워놨다. 그게 바로 그 제 동문 선배인 주자지 소로스의 재귀론 이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독서를 쏟아내서 시장이 깨지면 그때는 바로 롱,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런 독서를 중화시킬 해독제를 또 발산하면 그때는 그 반등 타이밍에 다시 숏,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거의 뭐 공식을 이제 공개했는데, 이거 내일뉴스에서 어제 전해드린 지 정말 12시간 만에 미국 증시에서 그대로 똑같은 그런 패턴이 또 출현을 했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세계 온 우주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일단 이런 패턴, 그러니까 떨주 몰팔의 응용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줍 해팔. 그래서 트럼프 독설에 줍줍하고 해독제에서 팔아라. 요거는 이제 눈치 싸움을 이제 좀 병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월가 하이에나들한테 역으로 되치기 당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하고 백악관의 말대로라면 이제 양국 실무자들이 지난주 그 제네바 합의안 그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정하고 멘징해서 드디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오야붕들끼리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이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각자 사인하고 또 주고받고 사진 찍고 이제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여기에 또 변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찬스를 또 기가 막히게 잘 살리는 게 트럼프인데, 조금만 하여간 뭔가 갬블링을 할 만한 게 있으면 바로 또 그걸 치고 들어가는 게 이제 트럼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시진핑에 대한 최근 중국발 루머, 그러니까 시진핑의 실각설, 그 다음에 뭐 자택 구금설 이런 게 또 심상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시진핑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가 약 3주가 넘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게 바로 칠레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20일 넘게 자취를 감춘 상황인데요. 그 뒤로 뭐 산업시찰 사진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미리 촬영해 둔 거를 최근에 내보낸 거다. 이렇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안다. 그때 4월 말에 갑자기 그 때이른 더위 찾아왔을 때 그때 시진핑이 왔다. 이런 SNS 증언도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시진핑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래서 뭐 숙청당했다부터 또 뭐 뇌출혈로 혼수 상태다, 그리고 이번처럼 자택에 구금돼 있다, 이런 루머는 뭐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닌데요. 그 중에서 결국 사실로 밝혀진 거는 지난 코로나 리오프닝 시작되고 그 뒤로 시진핑이 뒤늦게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뇌출혈 관련 루머는 시진핑이 한 10년 전쯤에 뇌 동맥류 때문에 뭐 시술 정도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전된 거다. 그래서 그 뇌혈관에 스텐트를 박았던 거는 사실이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시진핑이 이제 중국 군에다가 요직에 꽂아놓은 허웨이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래서 또 그 탐사 보도의 명가이자 007의 나라 영국의 대표 언론이죠.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파헤친 게
그 허웨이둥의 마지막 행적이 바로 부패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였는데 그 뒤로 뭐 감옥에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시진핑이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들끼리 둘이 친구여가지고 이제 집안 간의 형 동생으로 지내왔던 장유샤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 그 시진핑 3년임하고 영구 집권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으로 너무 고령이니까 이제 은퇴하라고 이렇게 사실상 강제로 이제 시진핑이 수술 들어가 버렸는데 최근에 그 장유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걸로 봐서 그 장유샤도 원래 이제 군 출신이니까 거기 이제 허웨이둥을 제껴버리고 다시 장유샤가 군을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후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허웨이둥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 5월 중순 들어서 시진핑이 벌써 이제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또 가택연금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 측에서도 자기가 이제 조금만 안 나타나면 바로 이런 소문이 날 거를 이제 뻔히 알 텐데 혹시 이런 걸 일부러 지금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공식 일정이든 뭐든 하여간 외부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건가? 그건 이제 아무도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시진핑 본인이 아니면. 근데 앞에 말한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한 몇 주를 진짜 시진핑이 잠수를 탔어. 그래서 또 뭐 실각설, 감금설, 뭐 중병설 이런 게 막 퍼졌어. 근데 어느 날 시진핑이 다시 보란 듯이 짠하고 나타났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날 사라졌어. 그래서 또 미친 듯이 루머가 퍼지는데 그 다음에 또 멀쩡하게 또 나타났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진짜 큰일이 나가지고 진짜 한 몇 달 안 보여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아유 저러다 또 짠하고 나타나겠지 뭐. 뻔한 시나리오인데 괜히 여기서 입 털었다가 끌려가가지고 처맞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들이기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시진핑이 노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루머,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명히 루머, 찌라시, 카더라 이런 거는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팩트랑 괜히 헛갈리시지 않게 저라도 이제 기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다가는 가끔 어그로를 끌 때가 있어도 하여간 네일 뉴스에서는 철저하게 팩트랑 스페큘레이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근거가 부족한 루머나 찌라시는 또 이거는 진짜 조심하시고 참고만 하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랑 백악관도 뭐 거기 미국의 첩보위성이 아마도 제일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해외 정상이 북한 김정은하고 중국 시진핑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는 오늘 밤에 숨 잘 쉬고 있나, 숨 넘어가지 않았나 이거랑 시진핑은 뇌혈관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까지 완전히 실시간으로 다 미국 정보기관이 체크하고 있을 텐데 그 시진핑이 지금 20일 가까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또 그런 자택구금설, 뭐 숙청설, 와병설 이런 게 루머가 퍼지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백악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요거를 또 이용하려고 이 타이밍에 야 시진핑 나와라 뭐하냐 죽었냐 살았냐 막 요런 식으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빌미로 또 시진핑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딱 그 지난 1월 말 그 트럼프 취임식 당시에 당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한동안 그 대외 활동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뭐 김정은이 뭐 의식불명이다 뭐 심지어 이미 사망했다 뭐 그런 또 루머가 퍼졌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때 트럼프가 자기 취임식 날 그 정말 정신없이 챙길 사람도 많고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영상통화 걸어가지고 너 혹시 북한 관련해가지고 나한테 뭐 보고할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통화한 거를 또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침 시진핑 숙청설이 퍼진 김에 트럼프가 어디 우리 진핑이 잘 있나 한번 볼까? 아 우리 할머니가 꼬치 한번 만져. 이러면서 바로 미중 정상회담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진짜로 뭐 아예 수갑을 차고 집에 붙들려 있든가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지금 14억 인민들이 전부 지켜보는 마당에 그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에 응답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시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당장 이번 6월달 말고 뭐 가을에 하자든지 아니면 다음 G7 회담 때 그 자리에서 따로 이제 정상회담을 갖자든지 뭐 이렇게 의사표시라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미중 관세 회담의 경우는 그냥 뭐 실무자한테 다 맡겨놓긴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직접 그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안건이든 일자든 뭐든 하여간 내가 시진핑하고 반드시 꼭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정하겠다. 지금 그런 주장을 백악관 측에서 이제 대신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G2가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숨바꼭질 하듯이 아니면 무슨 남녀 사이에 밀당하듯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게 참 유치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복잡하고 보통 사람의 사고 체계로는 접근조차 아니 그냥 뭐 갖다 줘도 아예
풀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면서도 또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뻔한 그런 프로세스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래서 이래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시진핑의 유고, 즉 무고하지 않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있을 유자 붙여가지고 유고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지금 루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너 잘 걸렸다고 이제 시진핑의 후다를 까보겠다고 지금 나오니까 뭐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죠. 대신에 만약에 지금 현재 진짜로 시진핑이 그 트럼프랑 미중 정상회담에 즉시 응하지 못할 그런 뭔가 유고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내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새 대통령, 새 정부의 대중 정책이 처음부터 이제 큰 풍랑과 맞닥뜨리는 거죠. 아예 그냥 출항하자마자.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라이브에서 여쭤봤는데 과연 이 대통령 선거 날 정말 전 국민이 다 개표 상황에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내일 뉴스는 하는 게 맞겠냐? 내일이 오지 않지 않는 이상은 내일 뉴스는 하는 게 옳은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정말 98%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무리 개표 방송이고 뭐고 하여간 내일 뉴스는 반드시 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만 괜찮으면 그날도 방송해달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휴일 겸 대선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저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조회수 뚝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 정말 너무 쪽팔리고 또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댓글,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는 마침내 종료가 됐고요. 마침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은 또 현충일로 휴장 겸 공휴일인데 그냥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이 온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진짜 목숨 바쳐서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신 그 순국 선열들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 참 얼마나 통탄스럽다고 하실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충일이라는 그런 날로 우리가 통틀어서 한꺼번에 이제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데 뭐 이 한반도의 가장 큰 사건으로는 역시 6.25 한국전쟁하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당장 중국에서 시진핑이 날아가고 뭐 장유샤가 권력을 차지하던 아니면 원자바오나 뭐 후진타오가 다시 복귀를 하던 그럼 이제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씨씨 이거를 제가 깔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시진핑이 자택 감금 수준까지 그렇게 퇴진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 이제 외교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바로 시진핑의 마지막 카드는 결국 양안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치적 입지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심지어 실각의 위기까지 처하면 그 시진핑은 반드시 그때 대만을 침공하면서 어떤 반전 찬스를 노릴 것이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마치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연임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와중에 거기다 또 네타냐후 그 부인이 관사에서 업무 보는 그 직원을 종처럼 부리다가 심지어 내가 살찐 게 니년 때문이라고 그런 폭언을 했다가 막 갑질 논란까지 터졌고 또 공금으로 명품 사고 사치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민심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이 독재자 네타냐후는 그만 퇴진해서 수사받으라고 그렇게 거의 소요사태 직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때 바로 기가 막히게 팔레스타인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28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당시에 뭐 자작설부터 뭐 유도설까지 약간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네타냐후는 바로 이때다 하고 나서가지고 양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월 캐비넷 우리말로 전시 비상내각을 꾸려가지고 당시 임기를 무한 연장시키면서 중간에 미국하고 이란이 그렇게 고만 휴전 종전 좀 하라고 말리는데도 그 28 전쟁을 거의 2년 동안 끌었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는 계속 총리 자리를 지금도 맡아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도 이미 임기가 2년도 넘게 지났는데 계속 러우 전쟁 핑계로다가 대선을 미루면서 이제 자기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가 여차하면 그 젤린스키를 전범으로 몰아가지고 잘못하면 종신형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젤린스키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 동안 참 여러 가지 비리나 뭐 각종 스캔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모로 하여간 임기를 끌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재판 중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이것도 평행이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경우는 진짜로 실각 내지는 숙청의 위협에 몰리면 그 시진핑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바로 대만을 침공하면서 자 이제 전쟁 터졌어. 전시 상황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권한을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셀프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대만을 공격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군을 장악해가지고 반대파를 역공으로 이제 다시 숙청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유력하죠. 자, 그럼 이제 양안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우리 대한민국 새 정권, 새 대통령 임기 시작과 맞물리면 그 불확실성은 모조리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으로 와서 때릴 거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좋을 게 없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당연히 미국은 이제 3쿠션으로다가 우리한테 야 일단 니네가 가서 몸으로 좀 떼어라. 그렇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대만군을 도와서 양안전쟁에 참전을 하면은 그 꼴을 또 중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런던 정경대 국제관계학 전공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약간 모자란 바보형의 컨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양안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북한에 치고 올라가서 그 김정은이하고 주변 군부 세력들 순식간에 제압하면서 거기 북한에 있는 핵을 직접 탈취한 다음에 한반도 핵무장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이 당황을 막 하면서 그 양안 전쟁에 대해서도 당장 우리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대신 일본한테 야 니네가 가서 대만 좀 돕고 있으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이 붙어서 제2의 청일전쟁 터져가지고 둘 다 이제 멸망해버리고 그럼 결국 동아시아 패권은 우리가 먹는다. 이거 얼마나 환상적인 시나리오입니까? 아 이거 가지고 또 어디다 신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동네 모자란 바보형이 저기 그냥 동네 어귀에는 은행나무 밑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발 만지면서 그 발 만진 손으로 막 새우깡 같은 거 집어먹고 그러면서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학술적, 군사적, 전술적, 외교적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망상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고라미.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제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한중 관계는 그래도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중국이 새 대통령 취임 기념 선물로다가 한한령을 완전히 풀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여기 있는데 그럼 이제 또 K-뷰티도 무시할 수 없는 수혜주죠.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난 4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면세점 매출이 총 10% 감소. 그래서 이제 3월 당시 연간 16% 감소보다는 그래도 그 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47%밖에 회복이 안 됐다. 그럼 이제 해외 시장의 경우는 어떠냐? 이 중에서 요즘 K-뷰티가 공들이고 있는 미국향 한국 화장품 수출은 4월에 13% 증가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7% 증가. 그래서 이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 그런데 중국향 수출이 연간 12% 증가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내의 주요 3대 온라인 플랫폼 기준으로 LG생활건강은 여전히 작년 대비 마이너스 31%.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마이너스 42% 수준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한령이 이제 완전히 풀리면 그만큼 이제 포텐셜은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그건 진짜로 한한령이 풀리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면 되고 일단은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투자 의견 매도 그리고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호텔신라의 경우는 투자 의견 뉴트럴 즉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미용기기, K-뷰티 주변기기 이쪽이 더 근데 한한령에 거기는 특별히 지장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한한령을 또 수혜로 적용할 수 있으려나? 아니면 그동안 아예 공략 안 해도 중국 시장을 이번에 확실하게 문 열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LG생활건강 지난 코로나 때 174만 원은 우리 평생에 다시 올까요? 저는 안 온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K바이오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딱히 수혜주로 들기에는 너무 기업 간의 격차도 크고 실적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했는데 그런 만큼 확실히 이제 차기 정부에서 유동성을 거의 이제 스테로이드 쏟아붓듯이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면은 이 K바이오도 역시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봤듯이 유동성에 또 약발을 잘 받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JP모간이 K 헬스케어의 경우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분석을 했는데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경우는 4월 매출 3,900만 달러 이게 전월 대비 21% 감소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9% 감소 근데 주요 성장 견인 품목이 렌플렉시스, 레미케이드 이게 바이오 시밀러고 그 다음에 하들리만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죠. 요 두 개가 이제 주요 성장을 견인했고 기타 제품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다.
근데 이제 쌍두마차가 끌었는데, 그다음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4월 매출이 1억 7,200만 달러. 이거는 전월 대비 22% 감소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1% 증가다. 셀트리온의 경우는 인플렉트라는 안정적, 그다음에 유플라이만은 판매 증가에 확실한 기여를 했다. 그다음에 그 진펜트라, 요게 인플렉시맙 SC 제형인데 이게 4월 매출이 700만 달러 찍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이제 평타 정도.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 이 주요 제품들의 성장성 둔화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2025년 가이던스를 기존 5억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성장 견인 약물이 여기는 엑스코프리, 이게 4월 매출 5,200만 달러. 이거는 월간으로 22% 감소지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40%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노시, 이게 1,400만 달러 매출 찍었는데 요거는 전달 대비 21% 감소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똑같이 증가를 한 것으로 정반대죠. 그 다음에 유한양의 성장 견인하고 있는 제품은 역시 렉라자. 요게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파트너십 체결됐고 NSCLC 이제 병용요법으로 쓰이죠. 이게 4월 매출이 700만 달러 찍었고 병용요법 확장에 따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40만 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다음에 유한양의 목표가 8만 원에 여기는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은 목표가 10만 원에 투자 의견 중립.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JP 모간하고 진짜 이거는 뭐 가문 간의 원수를 졌는지 하여튼 목표가 14만 원에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대통령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내일 뉴스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전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바로 내일 이제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증시도 이제 하루 쉬고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 개장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모레 하루만 더 버티시면 이제 금요일은 또 현충일로 휴장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 또 여유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뭐 정부 일정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번 대선에 대한 사회적 통합 분위기가 얼마나 잘 조성이 되고 융합이 되느냐, 안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는데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좀 시끄럽지 않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번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분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역시 이번 선거에서 또 부실 선거의 약점을 드러낸 선관위도 저는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그런 갈등이 혹시라도 이제 대선 불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소요 사태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결국 우리 금융시장의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또 우리 개인들 퇴직연금 그리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에까지 하여간 우리 모두가 다 손해입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도 내일 또 수요 예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우토크립트가 내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미국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랑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이걸 이틀 앞두고 항상 그 예고편격으로 나오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또 영향을 미치는 재료니까 확인이 필요하겠고, 마침 또 내일 밤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하여튼 베이지북 딱 나오면 2주 뒤에 무조건 FOMC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미국 실적 발표 기업은 뭐 미국의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달러트리,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몽고DB라고 이게 뭐 C++ 흔히 얘기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최강자죠. 여기다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안 기술도 역시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몽고DB 1분기 실적 발표 정도는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I'm only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